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인데 이상하게 더 심심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았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더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더 허전해졌다고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일과 책임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이 갑자기 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매일이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지루함과 무료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활동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은 쉽게 지루해집니다. 옛날 유럽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웃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우연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루가 기다려지고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흐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삶을 더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을 천국처럼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이것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아쉬워하는 이야기이며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늙어서도 천국처럼 재밌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나만의 취미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하는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자신답게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관리로 살다가 은퇴한 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 다시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붓글씨를 다시 잡게 됩니다. 젊을 때 잠시 즐기던 취미를 떠올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붓을 들었고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짧게 느껴졌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취미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에는 일이 줄어들고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채워야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취미가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를 기다리게 되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삶의 활력과 표정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취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즐길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으며 산책이나 운동도 충분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하려고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취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가 기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노년에는 반드시 나만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삶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루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해도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취미를 부담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를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취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 일본에도 시대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하루는 항상 일정한 리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리듬이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짧게라도 글을 쓰거나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이 쌓이면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미마저 남과 비교하게 되면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빠르게 늘었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 부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는 철저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즐겨야 합니다. 옛날 유럽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취미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면 결국 하나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삶을 바꾸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속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고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가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순간 하루가 기다려지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를 제대로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지속하는 힘이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취미가 마음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이 되면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취미가 없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시절 한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아무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생각만 하다 보니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작은 새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점점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새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관찰하는 시간이 그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숨 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취미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만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울한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가 주는 가장 큰 효과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취미가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를 통해 무언가를 계속해 나가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작은 성취라도 쌓이게 되면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옛날 유럽의 한 노인은 매일 나무를 깎으며 작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취미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미가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점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취미를 통해 편안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부담이 없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쓰지만 취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가 가진 또 하나의 힘입니다. 삶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자신감을 유지하며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취미는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취미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명나라 시절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모든 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릴 적 좋아하던 악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제대로 연주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점점 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을 했고 그 시간이 하루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중심이 그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취미는 삶의 이유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을 때 움직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삶은 활기를 찾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이 이유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취미가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은 짧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취미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옛날 유럽의 한 노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취미가 주는 깊은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미가 삶을 끝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마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미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있을 때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늙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끝까지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취미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취미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그 취미를 통해 마음을 지키며 그 취미를 통해 인생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이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처럼 재밌게 사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취미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노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루해지며 삶의 의미도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취미가 있는 순간 하루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고 삶은 다시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작은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취미 하나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즐기면서 이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는 마음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더 즐겁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